자연과학이라는 거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연현상을 검증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그렇게 탐구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자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과는 구별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연과학의 지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지식, 어떤 단편적인 지식, 특정 과학적 사실에 관한 지식. 예를 들어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 사과가 땅으로 떨어질 때는 가속도가 얼마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특정 지식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거 대략 한 27일에 한 번 정도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 그런 지식들. 반면에 보편 지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특정 지식들을 묶어서 하나의 잘 정돈된 체계로 이해하는 그런 과학적인 이론과 법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밖에 뭐 생물학의 법칙, 화학의 법칙, 유명한 법칙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자연과학의 지식을 탐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특정 지식을 탐구하는 겁니다. 인류의 학문적인 프론티어에 아주 작은 점을 하나 더 찍기 위해서. 그것들이 다 모이면 그 순간, 어느 순간 그것이 보편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과 구별 지어지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재현성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사람이 실험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과학의 지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현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 주장들을 우리는 유사과학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UFO. UFO는 봤다는 사람들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앞에서 뭐 그걸 다시 재현해보라 그러면 도저히 재현이 안 되죠. 초능력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겁니다. 방송에 뭐 초능력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했지만 대부분 눈속임이었다고 나중에 다 알려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어도 현재 우리의 자연과학 안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진은 2015년 8월에 제가 크레타 섬에서 진행된 물리학회에 갔을 때 유니버시티 오브 하니아라고, 그러니까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오브 하니아라고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어떤 작은 공과대학인데 그 강연장이 속한 학과 이름이 거기 보면은 사진의 맨 윗줄에 나와 있는데 트메마 에피스테몬,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금 철학이나 사회과학을 잘 아시는 분들은 감이 딱 오시겠죠. 우리가 흔히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에피스테몰로지.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하니까 컬리지 오브 사이언스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이언스라는 거는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이구나. 사실 그전엔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 간판 하나를 보는 순간 아, 자연과학은 인식론이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자연과학을 하는 제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따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할 일에 바쁘니까요. 그런데 잠시 학회에 가가지고 머리를 식히면서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하, 자연과학의 대상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되는구나. 예를 들면은 빅뱅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연과학자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우주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적어도 현재의 자연과학, 물리학의 패러다임에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론적인 특성을 저는 자연과학의 특성으로 잡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의 특성 중에서 또 하나 제가 들고 싶은 것은 오컴의 면도날인데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가정 외에는 다른 걸 더 덧붙이지 말자 하는 것이 바로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이론의 많은 것들은 이 오컴의 면도날에서 자극받고 영향을 받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관찰과 일치하는 여러 가정이 있을 때는 가장 간단한 가설을 채택한다는 거, 마치 불필요한 군더더기 가설들을 면도날로 잘라버리라는 거, 그런 겁니다. 즉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내지는 아름다운 것이 진리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검증되지 않은 어떤 믿음을 물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검증은 실험과 이론의 비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가설이라도 어떤 실험에 의해서 맞지 않는다고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물리학자들은 미련 없이 그 가설을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군더더기같이 복잡하더라도 이론과 잘 맞으면,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간단한 게 없다면 물리학자들은 조금 찝찝하지만 받아들입니다. 밑에 보면 아인슈타인의 말씀을 하나 인용하고 있죠. Everything should be made as simple as possible, but not simpler. 모든 거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만들어져야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간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론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다가는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헬리오센트리즘, 즉 태양 중심설, 지동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오센트리즘, 즉 지구 중심설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지동설이든 천동설이든 설명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동설에 의하면 행성들의 움직임이 깔끔하게 사실 케플러에 의하면 타원이지만 깔끔하게 원궤도를 그리면서 어떤 규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동설에 의하면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궤도를 그려야만 비로소 행성의 역행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 말은 군더더기에 덕지덕지 붙은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랬을 때 이 깔끔한 지동설을 통해서 케플러의 법칙이 나왔고 그 케플러의 법칙을 정돈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나왔고 그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시작해서 서양 근대 계몽주의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그리고 서양의 과학 문명이 발전한 거고요. 반면에 천동설은 행성의 역행현상을 설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류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과학이론이 하는지가 명백해지는 것이고 여기서 물리학자들이 아마도 오컴의 면도날이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식론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연과학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현대 물리에 따르면은 빅뱅 이전의 시간은 물리학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분명히 아닙니다. 따라서 어쩌면 여기다가 가령 이건 제 맘대로 하는 거니까 학문적으로 합리화가 되지 정당화가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만약에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온전히 계실 수 있는 시간이라면 아마도 빅뱅 이전의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과학자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주론이나 천문학이나 물리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